네, 보신 것처럼 검찰이 어제 20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향후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롯데의 압수수색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 내용 그리고 배경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동안 롯데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첩보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조용하게 내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롯데 측이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대표와 또한 롯데 면세점 사이에서의 어떤 입점 관련된 로비 의혹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제 본격화하자 담당하고 있는 신영자 이사장 실제 운영업체의 대표가 증거를 인멸합니다. 뭐냐면은 해당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하고요. 또 일부 내용은 삭제하고 또 일부 하드디스크는 다 포맷, 새로 완전히 정보를 다 지우고 덮어씌웠죠.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는 것이 검찰에 드러나자 검찰이 이제는 정말 더 시간을 끌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런 네이처 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비리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제보가 있었던 롯데그룹 내 비자금 사건까지 다 엮어서 이번에 전격적인 그런 대규모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수상한 자금을 흐름을 포착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자금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거가 남지 않는 몰래 자금을 현찰을 만든 다음에 그걸 부정한 용도에 쓰는 걸 말하는데요.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계열사 간의 그런 금융 거래, 자산 거래 과정에서 뭔가 속임수를 써서 현찰을 만들어 뽑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이 롯데그룹 계열사 간의 그런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의 압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수물을 분석한다면은 정말 그러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언제 어떠한 규모로 했는지 여기까지 파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번 수사관 투입을 보면요, 200여 명입니다. 다른 수사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사실 저도 17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또한 또 200여 명 이상의 수사관이 투입된 걸 볼 때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검찰에서 뭔가 본인들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증거를 이미 찾아낸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할 수가 없겠고요. 만약 지금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 것은 롯데그룹 임원들에 대한 횡령 배임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도로 정말 그쳤다고 한다면은 멀쩡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기업 경영에 이제 피해를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역풍을 감수하고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를 대규모로 진행했다는 것은 검찰이 볼 때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 또는 기업 총수와 연관되어 있는 정재계 인사 아니면 군 관련자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검찰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그 부분이 참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검찰이 기자들 취재기자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업 총수 이상에 대한 어떤 수사 계획이 있냐 했더니 계획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점은 또 바꿔서 해석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기업 총수를 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이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에서 일하는 임원들의 범죄도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규모로 나섰겠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롯데가 굉장한 특혜를 입었고 또한 전 정권에서 롯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되는 측면들에서 배려했다라는 의혹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정치권 또는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여기까지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커지고 또한 충격도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MB 정부 시절 관련된 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제2롯데월드였죠. 정확한 명칭은 또 따로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2롯데월드를 이제 건축하는 것이 굉장한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전 정권 등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 MB 정권에서는 갑자기 국방부도 입장을 바꿨고 또한 허가가 나와서 실제로 지금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대체 과거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왜 갑자기 허용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또한 성남 군 비행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활주로 각도를 원래 7도 정도로 상당 부분 틀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 발생되는 그런 비용을 롯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각도를 트는 것을 7도가 아닌 3도, 좀 조금만 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어떤 부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마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확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정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이 롯데 형제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내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관련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악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와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등 롯데 계열사들은 꼼수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 롯데 측은 사정기관의 화살이 오너 일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수건 사업이자 그룹의 상징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는 데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 면세점 입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검증을 허술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이고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로 전대미문의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입장이나 이렇게 나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롯데그룹이 마주한 악재들은 호텔 롯데 상장 시기와 흥행 여부는 물론 오는 11월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 논란에 꼬리표를 떼고 한국 기업 입을 강조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강화해온 롯데. 갑작스러운 수사에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관련 리포트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큰 악재는 이제부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리포트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도 롯데가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롯데그룹의 그런 특성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데가 형제 사이에서의 장남과 차남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갈등이 커지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과연 어떤 측에서 상대방을 좀 음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경영권을 뺏어오기 위한 그런 내부자 제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의 그런 사건은 점점 더 풍랑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롯데 호텔의 그 상장 문제입니다. 예. 즉 상장이라는 게 기업을 공개해서 주식이 외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장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장을 1월 달에 지금 예비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6개월 후인 7월 말까지 상장 절차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롯데그룹 자체의 그런 회계상의 부정 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상장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요. 또한 이런 상장 작업이 필요했던 이유가 사실 누가 막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롯데그룹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좀 격해지면서 롯데그룹이 일본 그룹 아니냐.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지만 돈을 벌어서 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구조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가장 상층부로 올라가면은 이제 호텔 롯데가 있지만 그 호텔 롯데의 주주가 상당 부분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주주들이 주식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상장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롯데는 여전히 일본 그룹 아니냐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또한 그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은 매출도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 내부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일본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것에 대한 정권 차원의 손목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사실 이런 범죄가 아니라 어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는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나 결국 정권에서도 범죄가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또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롯데그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좋지 않고 또한 그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얻은 부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간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런 여론은 사실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는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국부 유출 자체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계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사에 영향을 아주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호텔 상장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그 외에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목전에 둔 것이 이제 그 제2롯데월드 완공인데요.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의 그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그 담당자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롯데월드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당시에 그 가습기 사건 때 이제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가습기 사건에 있어서 뭐 잘못을 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따라서 결국은 그 제2롯데월드 마무리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 그 롯데 홈쇼핑 관련해서도 사실 그러한 수준의 강도 높은 그런 그 징계는 강도 높은 처분은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또한 그러한 처분이 그 황금 시간대에 그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홈쇼핑 자체가 그 원인이 사실은 그 홈쇼핑에서 광고를 해서 방송을 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그런 그 업주와 그런 롯데홈쇼핑 직원들 사이에서의 유착, 비리 이런 관계였거든요. 네. 이런 게 드러나면서 큰 그런 그 징계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하나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다 묶여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롯데그룹 측이 입는 그런 이미지상의 손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면세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면세점도 지난번에 그 잠실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가 이제 그 연장되지 않으면서 잃었는데요. 그걸 회복하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면세점에 있어서도 뭐 좀 해를 입는 거 아니냐, 불이익 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제의 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신동빈 현 회장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기울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수사가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동주, 신동빈 그 형제 간의 그런 그 다툼에서 사실은 그 이제 차남이 다 이제 경영권을 확실하게 움켜쥐는 거 아니냐라고 보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쟁점이 있었던 게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그 성령 후견인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신동주 회장 측이 약간 좀 유리해질 수 있었고 네. 뭐 크진 않았겠지만 반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청년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신동빈 회장의 완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 진행 중에 거부하고 이제 떠났고요. 따라서 그러한 그 변수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신동빈 회장이 거의 다 이제 그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점에 이런 거대한 그런 풍랑이 닥쳤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동주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총수 일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느냐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 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누가 더 크게 받고 누가 더 경영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지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위기의 롯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롯데그룹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어제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압수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런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한 압수물을 분석해서 어디까지 범죄 사실이 드러날지도 사실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 범죄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롯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세화생할 수 있고 이른바 이제 그 다 털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총수 일가의 비자금 사건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그런 비자금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썼는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권 또는 아니면 그 군 관계자에게 그 로비 자금으로 뇌물로 제공을 했고 그런 뇌물을 준 대가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라든지 기타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 롯데그룹은 단순히 뭐 총수 일가의 처벌이나 그런 대국민 사과 정도로 그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불이익과 그룹 자체의 어떤 그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사건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 국내 재계서열 5위 그룹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망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 이런 그 거대 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그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또 국가 경제 그 구조상 또한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5위이기 때문에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칼을 꺼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칼을 휘둘렀을 때 정말 얻어내는 그런 결과물이 좀 적다. 또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그런 그 운영을 방해만 했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한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압수물을 분석해서 최대한 그런 범죄 사실을 다 종합해서 드러낸 다음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또한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만약에 과거에 잘못들이 있었고 또한 그 과거의 어떤 관행적인 측면을 계속 쭉쭉쭉 이어가다 보니까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것에 대한 떳떳한 그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검찰이든 롯데그룹이든 아니면 관련자들, 정치권, 군 인사자들이든 어쨌든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롯데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